유념인 FP하고는 방금 전에 그 LG 생활건강이 4%대 강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네. 화장품주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할까요? 사실은 이제 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가들이 좀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에 관해서 LG생활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2분기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쭉 이제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앞에서 좀 원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앞자리가 좀 다시 6자로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매도는 어떤 좀 과든 압폭된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어떤 실제 관련된 이슈가 아니면 대부분 어떤 수급에 의해서 좀 밑에서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너무 빠졌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네. 지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LG생활건강 4%대 오르고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한 2%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다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저희 얘기 좀 더 할게요. 유념인 FP, 셀트리온이 금요일 날도 괜찮았고 오늘도 네. 괜찮고 최근에 좀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자사주 좀 사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미 회사 내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걸까요? 예,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좀 실적에 대한 어떤 좀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증시와는 좀 결이 다르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래도 견고하게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물론 이제 충분히 지금 바닥을 경험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견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돼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살짝 좀 흔들림이 좀 있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나올 이제 지표들을 좀 보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서 추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섹터랑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작년에 좀 1조 클럽이 넘은 이제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5천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렸고 2분기에도 5천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2년 연속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연속으로 1조 클럽을 네. 달성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 내에 1조 클럽 달성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영업이익 또한 1,600억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대형사들의 어떤 선전이 지금 2분기에 좀 예상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같은 사실은 이제 연매출 1조 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워낙 좀 기준이 되는 어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단은 좀 상방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이번 주에도 한번 계속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오늘 뭐 항암 관련된 시밀러 하나도 뭐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주가를 더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현 캐스터하고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좀 저희가 시장에서 봐야 될 업종이 좀 있나요? 네, 게임주를 좀 체크를 안 해본 것 네.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게임주 전반은 좀 그래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만이 4%의 강세를 보이면서 홀로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현재는 좀 음봉으로 돌리긴 했는데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는 분위기거든요. 게임주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가진 못하니까 개별주로 그냥 개별 이슈로만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게임주 관련돼서 좀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네. 사실은 게임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낭폭 이제 종목으로서 사실은 이제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건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어떤 그러한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 섹터 전체를 보기보다는 좀 개별주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리포트 관련된 부분들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출렁했던 부분이 있죠. 오히려 신장이 나왔을 때는 좀
폭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좀 폭등을 하는 어떤 이러한 좀 변동성을 상당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신작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과연 이 신작이 얼마큼 흥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가 좀 심하게 나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사실은 좀 어떤 대형 게임주들의 어떤 이제 신작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과도로 회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출시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얼만큼 이제 신작이 흥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게임주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 통신 업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올랐고요. 식품 업종들도 좀 괜찮았었거든요. 오늘 CJ 프레시웨이 좀 봐보고 싶은데 CJ 프레시웨이 관련해서 이슈가 마켓보로라는 회사에 투자를 뭐 새롭게 했다는 뉴스도 나왔고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잘 방어를 최근에 해주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장주로서 느낌이 좀 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CJ 이제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식품을 파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쪽, 디지털 쪽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플랫폼을 바꾸겠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상품이랑 서비스를 좀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땐 하나의 좀 취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좀 B2B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이제 데이터를 좀 공동으로 좀 관리를 하고 이에 따라서 고객 사업에 맞게끔 환경 뭐 친환경적인 어떤 솔루션 또 최적화된 솔루션을 좀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식품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IT랑 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횡보를 하면서 시장 대비 좀 낙폭을 좀 어떤 줄여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면 기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보험, 투신 같은 이런 좀 메이저 기관들이 좀 많이 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저희가 이제 식품 업종 좀 봤거든요. 이거와 연관지어서 볼 만한 게 있어요? 네, 식품업종과 연관해서 오늘 네. 또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로 꼽히는 위니아나 파세코 같은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풀려가면서 이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여름 수혜주를 좀 단기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오늘 출발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보면 될까요? 확실히 지금 여름 관련돼서 좀 빨리 왔죠. 한 네네. 3주 정도 지금 빨리 왔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보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상당히 후덥지근 저는 하다는 벌써 걸 에어컨 틀었습니다. 집에서. 예, 에어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이제 기간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이제 이런 좀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름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장이 밀림에 따라서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전환 추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당일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매년 좀 돌아오는 테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같이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강할 때는 테마 내에서도 상당히 빠른 선순환이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름 수혜주 관련돼서 분명히 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감안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데이 트레이닝으로 하루하루 트레이닝으로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길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테마 관련된 종목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들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최근에는 뭐 하루 안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네. 이 테마주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 나 테마주 많이 매매해봤어 이런 분들은 접근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사리 들어갔다가 아침에 들어갔다 오후에 큰 손실을 보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볼 텐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주가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혹시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가 나오진 않을까요? 어디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BM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그쵸. 드렸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모 형제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코스모 화학도 좀 약간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걸리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걸리락 관련된 하락분을 오늘 좀 만회하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된 이제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진출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적과 관련돼서도 뭐 1분기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565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00% 이상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리사이클 관련돼서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국가 관련돼서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모 이제 신소재, 코스모 화학과 좀 그룹 간의 좀 계열 간의 어떤 시너지도 분명히 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양극재는 사실은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좀 다른 계열로 해서 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혹은 좀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코스모 화학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전고점 상황을 도전하는 이런 코스모화학 같은 기업들 네. 전고점을 달성을 하면 내가 팔고 나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돌파를 하고 나면 더 가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좀 고민되거든요. 코스모화학이 딱 그 정도 시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7,000원 정도가 한 고점 정도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고점을 이제 작년 네. 2021년 8월 달에 세웠던 이제 22,200원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높은 곳을 저는 보시는군요. 예, 조금 더 상승의 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7월 달에 아마 이제 무증 관련돼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증 관련돼서 주가가 좀 들어오게 되면 좀 약간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2만 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더 이제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이제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했던 17,000원보다는 좀 2만 원대 전고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만 원 정도의 목표는 두고 가도 될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가 낮아진다는 건 권리락 때문에 착시 효과죠.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가를 이제 순간적으로 낮추는 거니까 주가가 낮아진다는 게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소영 캐스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볼 만한 게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 네. 현재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네. KCT나 한대트 같은 이런 종목들을 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걸까요? 지금 그 연준에서 좀 디지털 관련된 좀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그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상승의 추세로 좀 전환했다고 좀 말씀드리기 살짝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약간 KG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간 좀 다른 이제 쌍용차가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관련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결국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테마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시마다 조금씩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어떤 그러한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상자산이나 이쪽에 가려면 비트코인 시세나 이런 데들이 그냥 강하게 불을 뿜어줘야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화폐하고 중앙은행에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랑 가상자산은 또 약간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동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테마주로서 성격으로 좀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멘스 계열하고 뭐 투자 협력 맺었다 국내 네. 풍력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괜찮은데 다른 흔히 풍력 대장주들은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풍력주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풍력 관련돼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과 어떤 신재생 에너지 약간 대립 구도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풍력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간 과매도 구간으로 또 같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원전과 이런 풍력 관련된 좀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CS 윈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삼강 M&T 같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일단은 뭐 삼강 M&T나 뭐 CS 윈드 같은 경우 시장이 밀 때 좀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좀 지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주에 상당히 잘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좀 같이 노려보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는 전 홀딩이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으로 봐도 되고 수소로 봐도 되고 네. 원자력으로 봐도 되고 세 개 테마에 다 엮여 있는데 가장 그 포션이 큰 데는 원자력인가요? 원전이라고 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소 관련된 터빈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제 두산의 그룹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뭐 두산 퓨얼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제 원전 관련 쪽에서 어떤 친환경을 좀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테마에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뉴스를 통해서 확실히 친환경 쪽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 쪽으로 다 이제 엮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념인 FP하고는 오늘 완성차 좋지 않습니까? 완성차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밸류체인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오늘 현대기아차가 아주 주가가 뭐 3%, 4% 보기 드문 주가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완성차들은 저희가 좀 살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품 회사들, 현대차가 이렇게 좋을 경우에 같이 가는 회사들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 상당히 좋다는 좀 말씀을 하셨고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 2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1조 7천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를 넘어서 지금 올해까지도 제가 볼 때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악재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 반도체 수급난뿐만 아니라 뭐 화물연대 파업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SUV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친환경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좀 팔리면서 확실히 2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밑에 이제 협력단에 있는 종목들 좀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네. 뭐 SL에 이제 화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화신 관련돼서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가 미국 공장을 좀 증설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의 자동 부품이 이제 전기차로 좀 옮겨가는 어떤 그러한 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170억 정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기차 부품의 생산을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뭐 바디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좀 진출해 있고 이런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분명히 좀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화신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화신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뭐 제가 알기로 매출이 2자릿대 이상으로 좀 증가할 네네. 것이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좀 갈 때 오히려 밑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네. 같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 7%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걸 거의 다 만회한 상황이네요. 21선 위로 오늘 훅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갈 때 전기차 부품과 관련된 화신까지 좀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영 캐스터,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네, 현재 CJ, CGV가 5% 오르면서 네.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번 체크해보니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리오프닝이 된 이후로 주가 흐름은 부진했는데 오늘 이렇게 수급이 풀리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걸까요? 참 리오프닝 몇 번을 지금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약간 늑대소년된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간다, 이제는 간다, 이제는 네. 간다 하지만 뭐 유가가 좀 발목을 잡고 뭐 또 원숭이 두창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계속 이제 좀 걸림돌이 있는데 사실 CJ, CGV 같은 좀 이제 극장 관련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영화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범죄도시 2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좀 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들 뭐
마녀2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이제 흥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실적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좀 실적 찍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 그리고 특징주들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든 뭐 조종이든 저희가 또 투자할 기업들을 찾는 게 숙명이니까요. 오늘 관심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FP가 가져온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가져오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 관련 제약 이쪽에 관심도가 좀 모이고 있는 모습인데 ABL 바이오 가져오신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네. 에오켄 바이오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오늘은 좀 ABL 바이오를 갖고 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좀 때가 묻지 않은 좀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플랫폼이죠. 그랩바디 관련돼서 다수의 뭐 면역 항암제, 뭐 퇴행성 뇌질환 같은 연구를 좀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중항체 치료제 시장은 상당히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23년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연평균 지금 37% 이상의 좀 성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10년간 상당히 크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후보 물질로 관련돼서는 이제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다음에 그랩바디 I 같은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뭐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 좀 다수의 지금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랩바디 B 관련돼서 ABL 301 같은 경우 기술 수출을 했죠. 산업피에 좀 유리하게 좀 기술 수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66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좀 입증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산업피가 좀 상당히 주도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 다시 좀 마일스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랩바디 T 관련돼서 항암제들도 임상이 좀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 되면 좀 유의미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미 좀 과거에 좀 기술 이전했던 마일스톤도 좀 순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반등의 여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매수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6월 14일부터 기관, 연기금,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난주부터 시작된 제약발 섹터 이번 주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서 ABL 바이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기술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 관심을 좀 갖자. 최근에 관련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계속 바이오 회사들은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셨네요. 윤현희 FP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괜찮습니다.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말에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바이오주 얘기 방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 바이오주들은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사채로 발행해 놓은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상환 압박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어차피 연구개발 투자 계속해야죠. 상환 압박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바이오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